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드레두십니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지금 하락이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외인들이 너무 많이 나갔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은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왜 외인들은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체적인 모멘텀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바이오 시밀러에 있겠죠. 바이오 시밀러. 근데 요 시장 자체가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뒤에.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전 세계 1위 위탁 생산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또 거의 모자 관계로 있죠. 지금 인적 분할을 했지만 모자 관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모멘텀을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시밀러 구조 자체가 현재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산업 자체가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다,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재상장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신규 상장과는 좀 다른 점이, 적정 주가를 우리가 막 머리 싸매면서 막 얘네 매출이 얼마고 얘네 PER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가 적정 주가겠다, 지금 고평가다 저평가다 막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 조금 같이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할 때 이 부분,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0.34주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떨어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름이 좀 길어서 말이 꼬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어느 정도 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떨어져 나온 주식이니까 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이전에는 183만 5천원이었네요. 183만 5천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대충 해봅시다. 계산기. 180만 원이라 잡고 0.349 뭐 몇몇몇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적정 주가 자체는 63만원 구간이겠다, 그죠? 63만원.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대략 20%, 25%, 25% 정도의 상승은 보여줘야, 이 정도 상승은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적정 주가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죠. 야, 적정 주가가 저 위에 있으면은 외인들 지금 왜 나가냐? 야, 얘네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야, 이만한 상승폭이 남아있으면 외인들 더 들어왔어야지라고 하실 텐데, 외인들이 나가는 데는 현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통은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면은 바이오주는 상승을 가져오죠. 결국 바이오주 같은 경우 투자가 좀 절실한 부분이 있고, 이 투자의 대부분 어디서 땡겨온다? 대출에서 땡겨온다. 근데 이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호재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면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까지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예적금 이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적금을 할 바에는 그냥 주식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바이오주에는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는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돈이 풀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기대가 되는 그런 호재로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달러 자체가 약세예요. 자, 금리 인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적금의 이자까지 줄어든다 그랬죠. 근데 이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에서 달러 안 쓰는 나라가 없죠.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도 달러로 환전을 시켜서 은행에 박아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빼버립니다. 야, 이거 원래 5% 이자 먹을 수 있었는데 3%로 줄었대.
야 이거 그냥 다른 데도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뭐 엔화 요런 것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또 다른 기축통화의 강세가 보이죠. 요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달러 자체는 좀 약세를 보인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고, 이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달러가 미친듯이 치솟고 있죠. 원래 1350원이었나요? 요 정도 하던 게 현재 1470원, 80원, 90원, 이제 곧 있으면 뭐 1600원까지 가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께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거의 IMF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현재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 나갈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원화의 약세,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약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 환율을 통제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묶어내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떤 식으로 나라에서 굴리든 환율을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환율 자체가 현재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 어때요? 변동성이 크죠.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모멘텀에도 강한 변동성을 가져간다고요. 자, 그럼 만약에 돈을 벌기 쉬운 구조라고 하면은 외인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이 변동폭이 큰 데에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면 얘네가 나갈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외인들이 100달러를 환전해왔다 칩시다. 100달러를 환전해와서 현재 뭐 1470원이니까 14만원을 가져왔어요. 1000달러로 합시다. 1000달러. 자,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샀습니다. 3개 정도로 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동폭 막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어. 자, 한 달 동안 투자해가지고 이 변동폭 큰 데에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한 5% 수익을 봤다 칩시다. 자, 근데 환율이 5%가 아니라 7%가 올랐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연병을 해가지고 5%를 벌었는데 다시 환전을 하니까 2%의 손해가 나잖아요. 요런 상황을 피하고자 지금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해서는 외인들이 조금 소극적인,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은 현재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환율은 나라에서 결국 잡아갈 수밖에 없다. 자, 요걸 사이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잡아냈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갔던 만큼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주가는 충분히 눌린 상태일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63만 원이라는 적정 주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일 거예요. 외인들의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어 올리려면 결국엔 외인들의 큰 자본이 필요하고 현재 품절주인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63만 원까지 도달을 못한 상태일 거예요. 자, 여기서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외인들의 비중이 자 5.6%입니다. 보통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봐요. 외인들의 비중 10% 내외로 봅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12.5%였죠. 7%나 나가게 된 건데 이 7%가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현재 주가 자체는 상승을 한 상태고 거기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품절주니까. 품절주니까 요런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이 자극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외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죠? 우리나라 증시든 미국의 증시든 전 세계적인 어떤 달러의 약세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나갔던 만큼 외부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어떻게 삼성 에피솔딩스의 자체적인 모멘텀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갔던 만큼 수급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절대 매도 금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좀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구간은 5일선을 깨게 됐을 때
자, 이제 슬슬 5일선 이후로 11선, 21선 막 생기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표는 5일선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5일선이 깨지게 되면서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추가적인 매수를 고민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지금 현재 아주 아래쪽에 평단이 형성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매도를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점을 깨려면은 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삼성에피스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적인 악재가 있어야 이 저점을 깨면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현재 적정 주가 63만 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투심이 죽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린 내일부터 또 요 변동폭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상장,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4만원, 위로는 54만원까지 좀 열려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50만원까지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움직이는 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한. 근데 요 위로 들어 올린다 혹은 요 아래로 내려 박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품절주가 아니라면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천천히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좀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눌리는 김에 매수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품절주라는 특성 때문에 오르는 이상 우리가 팔 이유가 없어요. 자, 오르는 이상 우리가 팔 이유가 없다. 남들한테 이 소중한 매물을 던져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확실하게 확인이 됐을 때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50만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45만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45만원 구간까지는 좀 열어놓고 조금 리스키하게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한 7만원 요 중간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고민 조금 들어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변동폭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금리 인하가 다가온 만큼 요 변동성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다. 외인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추가적인 모멘텀의 발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특이사항 발생 시에 바로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잘 대처해서 한 주 좀 상큼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